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하는 권영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리돌릭스 권영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고요. 바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테슬라 쇼크에도 2차 전지가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충격적인 실적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국내 2차 전지는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저희가 이 시간에 매번 말씀드렸듯 리튬 가격이 상승세가 이제 끊이지가 않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세는 현재 빠지고 있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3연승을 해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승부를 전한 게 오늘 중국 신한과를 상대로 승소를 했다라고 해서 중국을 이겼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하지만 2차 전지, 그래서 지금 대세 상승이냐라는 걸 논하기에는 어딘가 좀 깨름칙한 것도 있는데요. 오늘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변영인 대표님, 일단 오늘 테슬라가 애프터마켓에서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국내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체질이 많이 바뀌었구나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 커플링의 이 커넥션이 많이 옅어졌구나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차 전지 상승 흐름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매출과 EPS가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하회했던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들은 2분기에 이미 인도량이 하회했던 부분 안에서 실적에 관련된 우려 요인들이 뭐 사실상 좀 선반영 좀 됐기 때문에 이번 뭐 어닝 쇼크가 사실 뭐 새로운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기보다는 일단 뭐 한 가지 흩고 좀 지나가는 그런 성격이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개별적인 어떤 이슈에서 특히나 배터리 셀사들에 대한 개별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한다 그룹과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향후에 손해배상 채권이라든가 합의에 따른 뭐 로열티 기대 수입에 관된 기대감을 오늘 좀 심어줬다고 볼 수 있겠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ESS에 관련된 중앙 입찰 계약에서 굉장히 좀 8곳에서 6개 정도를 좀 입찰에 좀 성공했던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 요인 안에서에 대한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급 기조가 일단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속되는 캐즘의 지속 부분들, 특히나 셀사들 안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AMPC 세액 공제액들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성과는 좀 미비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오히려 개별적인 여건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특히나 리튬과 니켈 가격의 좀 상승 부분들, 여기도 해서 흑연에 대한 어떤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2차 전지 소재사들의 수익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나 뭐 증권사 전망들을 보면 내년도 양극 소재사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 실적 개선 가능성들을 한 100% 정도는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너무 낮아진 기저 수치 대비해서 좀 상향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좀 높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안 좋은 업황에 대비해서는 그렇죠. 개선 기대감들을 좀 어느 정도는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강하게 올라갔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LFP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내 2차 전지에서는 뭔가 이제 색깔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NCM에 좀 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로 좀 변모를 하고 있고, 삼성 SDI에서는 또 이제 NCA 등으로 다양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2차 전지 내의 키워드가 많이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권영우 대표님 보셨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새로운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주만 올랐으니까 일단 이 상승세에서는 앞으로 어떤 키워드가 좀 더 주요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LFP랑 ESS 이렇게 두 개를 좀 고르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늘 상승했었던 그 2차 전지 업종을 보면 사실 소재주 쪽,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양극재 쪽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은 사실 그렇게 상승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LG엔솔이랑 LNF 같이 이제 ESS 쪽으로 납품을 하고 양산을 시작하는 기업들한테는 오늘 뭐 9%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지금 명확하게 뚜렷하게 지금 삼성 SDI보다 에이지엔솔로 쏠린 그렇죠. 것을 보면 앞으로 ESS의 분야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신황다, 중국의 신황다에 대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LFP 배터리 기술에 관한 앞으로의 그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결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에이지엔솔이 충분히 가져올 것이고 사실 LFP 배터리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ESS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 ESS 시장의 유럽 시장을 포함해서 북미 시장까지 에이지엔솔이 조금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지금 LFP 배터리 관련해서 ESS 쪽으로 에이지엔솔이 지금 양산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증명이 된다면 주가 상승은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주 안에 이제 ESS 1조 원 규모짜리 이제 입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셀 3사입니다. 현재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허 관련한 것도 승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괜찮을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는데 예. 공교롭게도 좀 월요일 날 제가 탑픽으로 좀 갖고 왔던 종목이 그렇죠. 오늘 목표가를 이미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두 가지 요인입니다. 상반기에 대한 실적 기저 효과들이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은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이미 이익 상쇄 관점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들이 3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기존의 NCM 관련된 이 배터리에 관련된 이 출하량들의 감소 원인들을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수익 지표 개선으로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4분기 부분 양산을 좀 시작하고 있는 이제 LFP 배터리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중국의 견제가 좀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2027년도를 대량 양산의 목표를 좀 삼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북미 시장의 LFP 점유율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다시 좀 40만 원대로 좀 상향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1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손절가를 좀 낮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상승할 여력을 높게 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이어서 권영우 대표의 2차 전지 탑픽 종목은요? 저도 이제 변영희 대표님과 공교롭게도 똑같은 종목인데 저번에도 월요일도 그랬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이슈를 설명드렸다시피 네. 25년 국내 ESS 중계기 시장 입찰에서 오늘 보니까 삼성 SDI가 80%를 선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지엔솔 한 2개 정도를 선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런 중계기 입찰이 계속 되기 때문에 입찰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추가 입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고 그동안 사실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수요가 둔감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부진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판매 수요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차 판매에 들어가는 셀을 생산하기보다는 ESS로 바꾸자라고 해서 아예 그 기존에 애리조나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그 내년에 이제 양산 돌입하고 있는 그 배터리 시장에서 배터리 공장을 이제 ESS 배터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부터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다른 2차 전지 기업들과는 이익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독일에서 이제 진행됐던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소송이 이겼다라는 네. 것은 이 기술을 가지고 ESS 쪽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향후 유럽 시장에서 어떤 좋은 성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형주 중에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을 고르라 한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부터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고점에서 약간 눌리면서 바닥에 있는 시장을 올리면서 바닥에 있는 대형주 중에서 현물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외국인 입장에서 고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에지에너지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 1년 중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였고 외국인들도 수급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앞으로 이 수급 자체가 좀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만약에 눌렸을 때 그랬을 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매수가를 35만 3천 원, 그러니까 음봉의 매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35만 3천 원에 네.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1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2차전지 얘기를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나누는 것 같은데 오늘도 토픽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굳혀졌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네, 확실히 이제는 하반기 주도주로 좀 거듭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각 종목마다 빅뉴스, 호재들이 계속 뭔가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하반기 이제 상반기만큼은 소외받지 않고 하반기 주도 섹터로 군림할 섹터로 현재 기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24%대까지 올랐던 ABL 바이오, 그랩바디 B에 관심이 현재 집중이 되고 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릭스 시세도 좀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동제약도 경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플랫폼 이 쌍두마차가 강력하게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보셨을 때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어디가 더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사실 두 가지가 어느 정도가 더 좋냐 나쁘냐에 대한 그런 비교보다는 사실 개별 모멘텀에 대한 수급 유입이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해석을 하면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성과, 추가적인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비만 치료제 좀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좀 잘 알려진 것처럼 신약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가 좀 뚜렷한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형제의 어떤 변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제로 좀 전환시키는 ALT 비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벌써 뭐 한 3건의 기술 이전 성과가 좀 나오고 있고 키토르다 SC에 가는데 승인 이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제형제 변환에 따라서 향후에 출시 승인이 좀 확정되게 된다면 향후에 유입될 수 있는 로열티라든가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어떤 제형제 적용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의 경우에도 지난 4월에 이 영국 GSK의 4조 원대 기술 이전 수출을 했죠. 이 부분은 뇌혈관 장벽을 좀 침투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플랫폼인데 BBB 셔틀이라는 이 그랩바디비에 관련된 이런 호환성 여부 이 부분도 임상 성과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지표보다는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치료제를 전달 체계를 만들어서 좀 극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 성과에서는 신약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성과는 좀 더 뚜렷하지 않나. 다만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비만 치료제의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마운자로가 8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위고비가 1분기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 한 73%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 약물이 대체제로 부상이 좀 된다는 것은 이 시장이 더 경쟁 심화가 될 수 있는 요건들. 그렇다면 이제 수급적인 어떤 기대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국내 이 비만 치료제 임상 성과도 임상 3상 안에서에 대한 연계성 내지는 각각의 어떤 성과들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에 대한 어떤 관점들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임상 성과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세부적인 성과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더 이제 진짜 성과를 내고 돈을 잘 벌어가느냐 그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플랫폼 쪽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둘 중에 그래서 뭐가 더 좋냐라는 거는 구별을 안 해주셨습니다. 혹시 권영호 대표님은 그 구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비만 치료제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입장이 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둘째치고 미국에서 보험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특히 비만 치료제 하면 사실 진짜 대장은 바로 위고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고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통 판매하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을 이제 하다가
사실 숫자로 증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돈이 입금되기 전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그럴 수 폭락을 있죠. 하고, 네. 등락을 하고 그랬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 유통을 맞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유통을 맞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매매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대1 플랫폼과 비만 치료제 역시나 좀 치열한 두 가지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권영우 대표님 보셨을 때 지금 뭐 우리나라는 좀 관세 이슈 영향권 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이 커넥션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사실 오히려 이렇게 관세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제약바이오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일단 아니에요? 그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뤄졌지만 이 의약품 쪽은 1년을 유예를 하고 점진적으로 상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그쵸. 있고, 사실 우려가 제약바이오 업황에 그동안 좀 우려감을 줬던 것은 이제 약값이나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였는데,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는 어떤 그 행동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인하를 하려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과반수의 동의가 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이제 하반기에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업황에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동안 그 중국에 대한 바이오 제재를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한번 실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CMO 쪽, 산바라든지 세트리온 쪽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트럼프의 행동도 봐야 되고 약값 인하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짚어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제약바이오 안에서 탑픽 종목은 어디로 준비를 해줬을지 바로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전 탑픽 종목으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CDMO 쪽을 보는군요. 네, 일단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이 다소 좀 이 보수적인 어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제시가 됐지만 오공장 고정 비용에 대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 정도가 더 상회되는 영업이익을 좀 보여줬다는 점, 특히나 OPM이 지난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견조한 이익 기조에 대한 효과들, 특히나 사공장의 램프업 효과, 이 부분은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 선수주 물량들이 반영됐던 효과로 좀 이어졌고, 이게 거의 1년간 실적 기여로 좀 이어졌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하반기부터는 5공장 가동 본격화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 그리고 여기에 연동되는 외형 확장 관점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가치 평가는 이번 2분기 실적을 좀 토대로 해서 한 20% 정도의 상승률로는 더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요.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 125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0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120까지도 목표가가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권영우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네, 또 공교롭게도 병현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오늘 대본 맞춰오셨어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또 가지고 왔는데, 와, 예. 일단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또 설명할 게 좀 없어 보입니다. 할 말이 없다. 예, 그렇지만 조금만 더 보태자면 MFC를 좀 치자면 분기, 2분기에 예정되었던 그 매출이 CMO 매출이 3분기에 이전이 되고 반영이 되면서 좀 기저효과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 관세 그리고 약가에 대한 그 인하 영향은 조금 더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공장에 대한 증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육공장이 증설이 되면 그것이 27년도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업사이드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매수가는 10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뭐 종목은 비슷하지만 목표가는 좀 다릅니다. 변영희 대표가 조금 더 높게 불러줬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이번에도 만약에 종목 겹치면
권영우 대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전. 최근의 하락은 매수 타이밍이었을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다시 상승세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원전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민주식들이 대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 뉴스케일 파워가 있으면서 뉴스케일 파워도 급락을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원전주들도 함께 좀 불길이 번지면서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좀 발맞춰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건지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변영희 대표님 조금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원전 해체 설명회도 준비가 되어 있고 모멘텀들은 좀 이벤트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은 이제 고점 우려는 어느 정도 좀 불식됐다고 보십니까? 관세 협상이 오늘 잠정적으로 좀 취소됐는데 일단 예. 원전이라든가 조선에 관련된 관세 협상 카드로 좀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오히려 오늘 좀 잘 버텨줬다는 좀 차이점이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일시적인 수급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금 수급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은 일단 뭐 정책 기대감, 체코의 수주 성과 다 반영됐는데 내년부터 본격화될 원전 관련된 확장적인 어떤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기대감이 내포되고 있지 않나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30년도 미국의 이 전기 요금이 평균적으로 40% 정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평균 한 34일에 정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들. 이 부분은 이 전력 수급이 발등에 불이 좀 됐다는 뜻인데 사실상 대안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원전 산업의 경우에는 뭐 내년부터 SMR 프로젝트의 어떤 확대, 여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의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 10개의 건설 검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국내 이 원전 그리고 원전 기자재 업종들의 상당한 산업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정책 현실화 관점에서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 원전입니다. 시간 관계상 권영우 대표님 탑픽 종목으로 먼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대표가 준비한 오늘 탑픽 종목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저는 BHI 준비해왔습니다. BHI. 네, BHI 준비해왔는데 예. 하반기에 HRSG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고 사실 원전 쪽보다는 LNG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가 협상이 딜레이가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내걸 수 있는 카드는 어쨌거나 미국산에 대한 수입 품목을 늘리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LNG 사업 부분이거든요. 또한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신한울 3, 4호기 관련해서 3분기에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내 LNG 정책 발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뭐로 보나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BHI가 신고가를 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수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음봉에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걸로 해서 38,000원 진입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그리고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